제가 제가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 우파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좌파 유튜버 분들이 지금 올린 분들 에서 말씀하시는 거 예, 보고 있는데, 좀 진짜 답답한 게 너무 세져요. 송기준 TV 그분이 이거 국제 호구다라고 하셨고, 쉐이노 TV에서 우리나라 너무 잘했다, 막 강력한 대응으로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재일 쪽에서 그분이, 이건 그냥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이나 제 생각을, 제 의견을 또 말하는 거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유재일 TV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 잘한 건가 싶다 정도? 그러니까 막 엄청 호구 잡힌 건 아닌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쪽에 가까워요. 아쉽다 쪽에. 왜냐면은, 자, 일단 러시아가 오랫동안 한국에, 그 소련 때는 적성국가였죠. 엄청난 적성국가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막 대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강한 건 맞죠. 근데 러시아가 오랫동안 한국에 원했던 것이, 사실 암암리에 모두 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였냐면 철도를 깔자. 철도를 까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류를 운송할 때 지금 가장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철도, 하나는 배, 하나는 비행기인데, 지금 유럽하고 한국을 잇는 그 물류 이동은 비행기랑 배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철도가 연결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일단 비행기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가장 비싸요.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티켓 같은 거 끊다가, 이제 운송물 같은 거 제가 개인으로 해야 되는 거였긴 했지만, 필리핀으로 갈 때 운송물을 이제 해주지 않는 티켓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리어 큰 거 가져가 갔더니만 이게 걸렸어요. 걸렸더니 8만 원을 내래. 5시간 운송하는데 8만 원을 내래. 아무리 대형 항공기를 만들고 아무리 뭘 해도 비행기는 워낙 그 소비되는 게 크고 해서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개인으로 움직이면 말할 것도 없죠. 엄청 비싸죠. 그 대신 장점은 뭐죠? 엄청나게 빠르죠. 반면 배는 뭐냐면, 배는요 얼마나 느린지 아세요? 배는 이게 사람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박하는 거 시간도 있어서 느려지는 것도 있겠지만, 배는요 대형 컨테이너 같은 거 막 하고 그 채워서 다니는 그 화물선 같은 경우, 그거 아시죠? 항해사들 거의 6개월에 한 번 그 집에 돌아올까 말까인 거, 심하면 뭐 1년에 한 번 돌아오시고 그러잖아요. 배는 어마어마하게 느려요. 현대 수송기, 그 수송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느릴 거예요. 근데 장점은 뭐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을 한 번에 옮길 수가 있죠. 그럼 그 와중에서 철도 깐다고 뭐가 바뀌냐면요. 철도는요, 일단 사람이 움직일 때 적당한 가격에 먼 곳까지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결국 그거예요. 기차보다 싸, 배보다 빨라, 그리고 운송할 수 있는 수량이 좀 돼, 그리고 사람이 탈만해. 배 같은 거는 여객선으로 배에서 자체에서 노는 게 아니라면 사실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데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중간 거리까지 좀 싸게 왔다 갔다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탈만하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경치를 즐기고 싶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차를 탈 수 있고, 또 화물을 운반할 때 비행기를 써야 될 정도로 급하진 않은데, 배에 보내면은 너무 늦어져. 이런 거 보낼 때, 그럴 때도 유용하죠.
이 철도라는 게 결국은 그런 포지션이에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 그래서 철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나무 위키든지 어디 위키에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로는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스웨즈 운하를 써도. 근데 철도는 그냥 거의 바로 막바로 직선으로 가거든요. 거의 그냥 그 구글 어스 같은데 이렇게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가면은 거의 직선 주로 나와요. 중국하고도 통할 수도 있지만 중국은 사실 우리하고 완벽하게 친해지기가 매우 힘든 나라기도 하고 러시아만큼 절실하지 않아요. 왜냐면 러시아는 사실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중국하고는 비교가 되죠. 땅이 넓은 거지. 인구가 어마어마하지 많고 분산돼 있고 군사력은 엄청나지만 경제력이 그렇게 좋진 않다. 그 에너지 산업에 되게 쏠려 있죠. 이것이 또 다른 점인데, 그러니까 철도를 하나 깔고 싶은 게 1번. 그리고 에너지 산업은 뭐냐면 유럽하고 이게 가스배관을 연결했는데, 근데 유럽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은 이 천연가스 같은 거를 내가 잠그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에너지 산업에 경제가 좀 묶여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커요. 의존하는 부분이. 그래서 유럽하고 어떤 충돌이 났을 때 유럽하고 충돌이 어마어마하게 잦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째라고 하지만 실제로 속내로는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하고도 가스를 깔면서 야 너희도 다른 뭐 석유나 이런데 그 에너지 좀 의존하는 게 크지 않냐. 우리랑 하면은 그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고 우리는 좀 돈도 벌고 이럴 수 있잖냐. 그러니까 이 가스관과 철도를 깔고 싶다라는 거는 아주 옛날부터 나왔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러시아는 그런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극단적으로 척지는 건 싫은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아니 뭐 이건 뭐 사실 뭐 엄청 새로운 것도 아니죠. 옛날부터 다 나와 있었던 건데 뭐. 내가 무슨 저는 진짜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주섬주섬 들은 걸로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알 수 있는, 진짜 쳐보시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번에 간보기를 한 건 미국이 주 타겟이 맞아요.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이 핵심이지 뭐 일본 한국이 그 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걔네들이 뭐 가장 중요한 그걸까요? 한미일 동맹에서? 아니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 일본 한국끼리는 그냥 에라이 이런 느낌이지, 제일 중요한 건 미국과의 동맹 유지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에 간보기를 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간보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 간보기를 했을 때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평가가 지금 우파분들이 뭐 호구라는 말씀을 많이 쓰세요. 국제 호구, 한국어에 엄청 얕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국제적 위상이 엄청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고, 왜냐면은 호구한테 사과하는 불공국하고 호구한테 사과할 만한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사과 비스무리한 뉘앙스가 있는 말이라도 꺼낼 만한 나라라고? 아 절대 아니에요. 불공국은 절대 절대 걔네들은 오히려 깡패 양아치라고 하면 뭘까? 그 깡패 양아치 입장에서 죄송합니다까진 아니더라도 기계 오작동이었습니다라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 같은 게 나왔다는 건 우리의 기를 좀 살려주고 니들도 우리 기 좀 살려달라 이런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호구는 절대 아닌데 반응이 조금 나빴던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어, 시어머니가 비가 오려나? 라고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빨래를 걷지 않고 어머니 뉴스를 한번 보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하고 TV 뉴스를 딱 킨 거야. 오늘 비가 내릴 확률은 40%입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요. 저도 사실 눈치 없는 편이에요. 눈치 없는 편인데 눈치 없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좀 웃겼어. 뭐냐면 자 여러분
러시아가 기계 오작동이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기계 오작동인지 아닌지 증명해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기계 오작동일 리가 없잖아. 어지간하면 아니신 거 알잖아. 에라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을 벌일까. 기계 오작동이 아니라 기계 오작동이라고 하고서 우리가 실수를 한 겁니다.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일부러 한 거지만 일부러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걷다가 대고서 이제 눈새처럼 그래 그럼 이제 그럴 때 눈새가 아니라면 그러십니까? 네.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자료도 이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철저한 조사가 아니라 상대가 이제 그냥 적당히 중계할 것 같은 생색내기 선에서의 자료만 받고 그리고 얘 공식 발표한 거다. 공식 발표하는 거예요. 러시아 이걸 보니까 그냥 외교부 선에서 그냥 국방부에서 막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 선에서 그냥 그거 보고서 러시아가 이번에 실제로 기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러시아는 우리랑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하는 나라이고 우리랑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였는데 그래서 지금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정부가 외교적 수사라는 걸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요새. 저도 사람하고 상대할 때 그런 거 싫어하긴 해요. 그래서 화끈한 거 좋아하는 건 맞는데 정부가 그렇게 화끈하게 가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좀 힘들어 답을 해주기가. 일반 민중으로서는 당연히 좋죠. 정부가 뒤끝 없고 앞에서 다 보여주고 이러면 멋있잖아. 멋은 있고 간지나지. 막 당당해 보이고. 근데 그게 실익이나 실무나 뭐 외교적인 뭐 이런 거 괜히 외교적인 수사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냥 외교적 수사 뭐 외교 치고서 어디 들어가 보세요. 사이트 아무 데나 그러면은 막 그런 거 나와요. 뭐 어떤 거 나오냐면은 자 어떤 거 나오냐면 이것도 그냥 나무 위키예요. 나무 위키인데 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실망스럽고 열받고 그러니까 겉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속내는 실망스럽고 열받고 짜증난다. 니들 사정이 안타깝긴 하지만 알 바 아니다. 서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견이 너무 커서 합의점이 없었다. 속내가 조건만 되면 뭐뭐 하겠다. 이거는 속내가 절대 뭐뭐 하지 않겠다. 상당한 합의를 이루었다. 아직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막 누가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해롤드 니콜슨이라는 분이 외교론이란 책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셨나봐요. 근데 이게 나쁘다 좋다 이전에 외교라는 게 한번 삐끗하면 전쟁도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이런 걸 쓰는 건데 이런 걸 안 쓰는 전략을 쓰는 나라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북한하고 러시아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외교적으로 제일 좀 병맛으로 하고 있는 게 한국이랑 일본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일본 생각해보세요. 일본인 자체가 원래 타테마에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하라구로라는 표현도 있고 겉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속내가 엄청 다른 게 일본인들의 특성이다. 절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책임지는 거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본인 유튜버나 일본인하고 한국인하고 이렇게 결혼한 유튜버들 말씀 들어보면. 그런데 그런 국가에서 대놓고 한국인 그 외교관을 무시했잖아요. 이거는 아베가 허락을 했든 트럼프가 허락을 했든 걔네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그 무시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얘네들 외교 그 감이 엄청나게 병맛이 됐구나. 한국이 저 정도로 무시할 나라가 절대 아닌데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우리가 우파분들은 호구를 잡혔다라고 하고 있고 좌파분들은 강력한 대응을 해서 잘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글쎄 우리가 우리의 위상이 드높아진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대답에 대해서 되게 눈새 같은 짓을 했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약간 얘네들 바본가 싶은 그런 직설 외교? 너무 정직한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좀 아쉬워요. 아쉽죠. 이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이 뭐 전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파분들의 말에도 동의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좌파분들 말에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포부한테 사과를 하는 불공국이라는 개념. 그리고 불공국이 한 수 접어졌는데 걷다가 대고서 싸움을 거는 거를 잘했다 라고 하는, 모르겠어. 다 모르겠어. 나는 진짜 진영 논리 외에 뭔가가 있는 건가 이분들? 참. 아 그래서 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저 지금 싫어요라는 기능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저 지금 좀 이건 아닌데 싶은 영상하고, 그러니까 한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영상하고 이건 괜찮은 것 같다 싶은 영상을 따로 지금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만으로도 저라는 사람이 뭔 생각하고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안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진영 논리에 굉장히 포함되지 않는 인간인 것 같다. 나는 뭐 어디 무리 생활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느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100%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렇다고 호구는 아니고요.